네, 반갑습니다. 오늘 페이지는 151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야. 잠깐 문 좀 닫을게요. 자, 이쪽 파트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인데 일단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일단 점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자가 있는 거죠. 이 둘 간에 어떤 법률 관계가 끝나버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자와 을이라는 자가 있는데 자, 처음에 매매 계약을 했고 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을이 매수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받았다. 건물. 자, 건물을 넘겨받으셨는데 여기서 을이 건물 넘겨받고 사용한 지 한 1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는데 체결했던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약이 무효로가 돼버리면 무효였다고 밝혀지게 되면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 을이죠. 근데 어쨌든 매매가 무효됐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건물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회복받을 자, 회복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직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자, 점유자 이 둘 간에 세 가지 쟁점이 나오는 게 바로 이쪽 파트인데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있고요. 현재 소유자, 갑을 말하겠죠. 갑. 자,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매매가 무효됐기 때문에 을은 더 이상 정당하게 점유할 본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자를 상대로 해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다는 거예요, 본권이 없다는 거예요. 본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겁니다. 이때.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점유자한테 만약에 본권이 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쪽 파트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조문은 세 가지인데요. 밑에 2번 밑에 과실 취득권 해가지고 201조가 먼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넘겨보시면은 자 3번에 목적물 멸실 훼손과 관련된 책이 202조. 자, 그다음 오른쪽 가보시면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203조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바꿀게요. 냄새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조문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과실 취득부터 보겠습니다. 201조 점유자가 이랑 선의일 때, 선의의 점유자일 때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내려갑니다. 악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수취했던 과실을 반환,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 대가를 보상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항에서 말하는 거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고 그 다음에 2항 악의의 점유자한테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 점유자인데 얘가 만약에 선의의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 과실을 취득할 권리,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만 만약에 반대로 을이 악의의 점유자, 자, 악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 과실을 취득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럼 현재 이 사례에서는 건물 1년 동안 사용했잖아요. 1년간 사용했던 거. 그 사용했던 것도 과실이죠. 법정 과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점유자 을이 선의일 때 건물을 반환할 때 사용료를 내야 되냐는 거죠. 사용료를 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선의 점유자 사용료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는 거죠. 그죠? 그 과실을 온전히 취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내도 된다. 다만 을이 악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자, 요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보시면요. 전항의 이규적은 폭력 또는 은비 점유자에 준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 점유자, 은비 점유자, 그리고 악의 점유자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예, 들어도 되겠죠?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 포함하는 본권을 갖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이 사람은 이제 선의 점유자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단락 내려갑니다.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취득했던 과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어서 선의 점유자가 타인한테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점유자가 선의에 점유자가 선이다라고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럼 얘가 과실을 취득해도 되죠. 과실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 그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과실을 취득해도 돼요? 취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취득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의 점유자.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취득했던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실 취득해도 됩니다. 불법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하고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손해를 입혔다라 하더라도 지금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과실에 대한 어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4번이야. 과실수취권 갖고 있는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점유자한테 과실, 이건 잘못을 말하는 거죠. 너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법 행위 책임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별개로 취급합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두 가지가 있죠. 천연과실은 예를 들어 물건이 닭이라고 한다면은 닭의 알이 천연과실인 거죠. 그죠? 만약에 물건이 개라면요, 뭐가 과실이죠? 네? 그 개의 강아지가, 그죠? 네, 과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정과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법정과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법정과실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부동산을 놓고 생각했을 때 부동산의 어떤 사용대가, 임대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법정과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건물에서 월세 수익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과실이라는 거예요. 법정과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금전을 가지고 있다, 금전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하고 이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법정과실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뒷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자, 여기서, 자, 중간에 3번 보시면은 목적물 멸실훼손 책임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쟁점 가기 전에 위쪽에 동그라미 10번 단락 보세요.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이때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비유입니다. 해제가 된 경우, 이때는 선의 점유자한테 과실 취득권 안 생긴다.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체결했던 계약이 해제가 됐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서 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로 됐다. 소급. 자, 그럼 여기서 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매도인으로서 을로부터 받았던 계약상의 대금 있죠, 대금. 이것들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대금을. 돌려주기. 자,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이제 갑으로부터 받았던 예를 들어 뭐 건물이 있었다면 계약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건물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둘 다 돌려줘야 된다. 이때 돌려줄 때 건물에는 사용료가 붙는 거죠. 과실이 붙죠. 그다음에 이때 을 같은 경우는 과실까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은 대금을 돌려줄 때 뭐를 붙여갖고 돌려줘야 돼요? 이자까지 붙여서.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해제로 인한 민법 제 548조. 548조에서 원상 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상에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받은 것들 전부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때 원상 회복 의무 같은 경우는 그 반환을 할 자가 선이든 악이든 안 따집니다. 선이 악이 불문하고 그냥 싹 다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을이 주장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선이 점유자예요. 선이 점유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법에 나와 있듯이 선이 점유자는 201조에서 201조에서 규정하고 있기를 선이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이 점유자였기 때문에 너한테 건물만 반환할 거고 건물만을 반환할 거고 과실은 반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죠.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판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은 계약이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201조가 적용될 상황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548조 요게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원상 회복 의무가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였다라고 하여도 너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고 원상에다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반환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 취득권 여기서는 인정된다고요? 인정이 안 된다고요? 인정이 안 된다고 하죠. 548조 우선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쟁점 내려갑니다. 멸실 훼손 책임이죠. 자, 202조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되거나 훼손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생기겠죠. 자, 근데 일단 둘째 줄입니다. 악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손해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배상 책임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전부를 다 배상한다. 전부 싹 다 배상해 이 책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무슨 책임이 있죠? 현존 한도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도에서 그냥 그대로 반환을 하면 돼. 배상 책임,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 점유자 회복자 관계 속에서 을이 건물을 1년간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1년간 사용을 하다가 을이 잘못해가지고 이 건물이 화재로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망가져 있을 때 이때 을이 배상 책임져야 되는데 현존 한도 배상 책임에 해당된다면 망가진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반환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는 거면 이때 같은 경우는 싹 다 고쳐갖고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는 건 무슨 점유자라고 돼 있죠? 악의의 점유자. 전부를 다 배상해라 이렇게 규정돼 있고 현존 한도 배상 책임은 선의의 점유자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그 뒷문장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여기서 말하는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를 말합니다. 타주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전부를 다 배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네가 선의의 점유자라고 해도 당신이 타주 점유에 해당된다면 전부 다 배상이라고요? 현존 한도 배상이라고요? 전부 다 배상이라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선이면서 타주면 전부 다 배상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현존 한도 배상 책임은 요거 같은 경우 선이만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의에다가 자주까지 갖췄을 때가 현존 한도 배상 책임이다. 그래서 이 자주가 조문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자주까지 넣고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을 잘 보시면 됩니다. 선의의 자주, 선의이고 자주 두 가지 다 갖췄을 때 현존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3번처럼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였다면은 전부 다 배상해야 되고, 자, 4번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로 시작됐다면은 걔가 자주든 타주든 따질 거 없죠. 그냥 전부 다 배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갑니다. 4번.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입니다. 점유자가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그 목적물에다가 비용을 투입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 이때 이 비용 상환 청구는 선악 불문입니다. 점유자가 선이든 악이든 안 따진다는 거예요. 안 따지고 뭐는 청구 가능하다? 비용 청구는 가능하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까지 과실 취득과 관련된 거, 멸실훼손 책임 문제 같은 경우는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었죠.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유일하게 얘는 선이고 악이고 안 따지고 비용 청구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비용이 203조 1항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방한하는 시점에서 회복자를 상대로 둘째 줄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자, 이렇게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가리켜 우리가 필요비라고 합니다. 필요비. 자, 이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내려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물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이렇게 목적물 가액을 증가시키는 비용을 가리켜서 유익비라고 그러죠.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관련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필요비도 청구 가능하고, 그 다음 또 뭐도 청구 가능하고요? 유익비도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악의의 점유자가 청구 가능하다고요? 선의 점유자가 청구 가능하다고요? 둘 다입니다. 선악 불문하고 비용 청구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비는요, 다시 쪼개집니다.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통상 필요.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 특별 필요비가 있어요. 근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는 거죠.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 같은 경우는 너 과실 먹었잖아. 과실 먹었네. 과실 먹었으니까 필요비 중에서도 이 통상 필요비죠. 통상 필요비. 이거 같은 경우는 청구하지 마셔라 라는 규정 있습니다. 아까 봤던 1항 뒤쪽 문장에 나옵니다. 자, 1항을 다시 보시면은, 자,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뒷문장, 그러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던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 같은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과실을 취득했을 때 청구 못하는 것은 통상 필요비를 청구 못하는 거지. 나머지 다른 비용들 같은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다로 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과실을 취득했더라도 유익비라든지 특별 필요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죠. 자, 3항 내려갑니다. 전항의 경우. 여기서 전항은요, 유익비를 말하는 겁니다. 유익비는 법원에서 회복자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허여. 여기서 허여의 뜻이 뭐였죠? 기간 유예시키는 거죠. 기간을 유예시키는. 기간을 유예시켜버리면은 뭐가 성립할 수 없죠? 유치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합니다. 유익비.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안 돼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기간 허여를 할 수 있고, 상환기간 허여의 뜻은 변제 기한을 유예시키는 겁니다. 변제기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제기를 뒤로 밀어버리게 되면 원래 비용 못 받았을 때 행사 가능했었던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유익비고, 기간을 유예시키는 거고,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네.
자, 밑에 내려가서 자, 동그라미 1번 단락 봅니다. 악의의 점유자라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2번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4번 유익비 같은 경우 상환기간 허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기간을 유예시켰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자, 근데 그 밑에 줄 필요비 같은 경우는 상환기간 허여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6번 봅니다. 동그라미 6번. 점유자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습니다. 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하는 게 맞다. 비용 지출 당시 소유자여, 회복 당시 소유자야. 회복 당시 소유자라는 것이. 자, 그러니까 갑하고 처음에 계약을 해서 을이 목적물을 예를 들어 뭐 샀다. 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과실이 아니라 비용을 투입했다는 거죠. 갑이 실제 소유자였던 상황에서 비용을 투입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을 투입했던 그때 그 당시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다면, 그럼 현재는 병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나중에 이제 을이 이 건물 점유자로서 이거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반환을 갑한테 반환한다고요? 병한테 반환한다고요? 병한테 반환. 병에게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중에서 그 회복자는 반환받는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이 회복자인 거예요. 반환받는 현재 소유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청구를 할 때 갑을 상대로 비용 청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소유자, 즉 이 회복자를 상대로 하여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문제 좀 풀겠습니다. 2번 문제, 예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선답부터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죠. 근데 선의의 타주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현존 이익 한도 배상이에요? 전부 다 배상이에요? 전부 다 배상이죠. 타주가 들어갔으니까요. 틀렸죠. 자, 2번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니까 통상의 어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죠. 네, 비용 청구 같은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의 점유자든 상관없이 다 청구 가능합니다. 자, 3번입니다.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환기간 허여, 기간 유예시키는 것은 유익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다. 자, 4번입니다. 이행지체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계약이 뭐가 됐다고요?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매수자에 해당됐던 이 자가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은 과실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해제가 아니었다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셔도 되죠. 해제가 아니었다면. 근데 문제는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제가 된 상황이라서 548조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원상 회복시켜야 되고, 자, 이 경우는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은비 점유자 나오죠. 몰래 숨어서 한 자. 은비나 폭력 점유자들 같은 경우 과실 취득권 인정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가서 소유권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소유권에서 일단 첫 번째로 시작되는 건요, 상린 관계입니다. 상린 관계죠. 상린 관계가 무슨 뜻이냐면, 이 상이 서로상자고요. 서로상. 자, 그리고 린자가 이웃 린자. 서로 이웃하고 있는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갑소유, 을소유 토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각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둘은 이웃하고 있죠.
자, 이웃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경계에서 뭔가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분쟁. 그럼 그 분쟁을 최소화하는 게 좋죠. 나름대로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린 관계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임. 이렇게 기준 마련해 놨다. 그래서 그 조문이 30개예요. 많아요. 조문만 30개. 조문. 그죠? 근데 몇 문제 나오냐면은 한 문제. 그 한 문제조차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것마저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실 때는 이전에 출제됐었던 규정들을 놓고 그냥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줄입니다. 인접하고 있는 상호 간의 이용 조절. 그게 상린관계다. 자, 그리고 3번 단락 봅니다. 소유자한테만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인접하고 있다면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이자들에게도 다 준용된다라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경계랑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에요. 경계나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 수선하기 위해서 둘째 줄 이웃 토지 사용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여기다가 담장을 만들 거야. 네? 담장을 만들 거란 말이지. 여기다가 담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갑의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대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갑한테 허락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내가 좀 쓸게요. 사용 좀 할게요. 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그 내용입니다. 자, 밑에 2번입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 상호 간 통상에 경계표라든지 담을 설치했습니다. 자, 경계표나 담 같은 경우는 서로 인접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치 비용 같은 경우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반반씩 냅니다, 비용을. 자, 근데 그 뒷문장입니다. 측량 비용 같은 경우는 절반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각자의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는 겁니다. 일단 먼저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쌍방 절반. 자, 근데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이에요.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하셔도 되고요. 방화벽 특수시설 하셔도 됩니다. 그죠? 자기가 돈이 많으시면 네, 그렇게 하셔도 된다. 자, 4번입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쌍방 절반 비용 부담했기 때문에 공유로 추정됩니다. 공유로 추정. 담장 공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계표나 경계표. 그 다음에 담 같은 경우.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 같은 경우 공유물이라는 거죠. 결국 공유. 근데 원래 이 공유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분할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공유물이나 공유물인 건 사실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분할 불가. 경계표나 담장을 분할한다는 거는 실익 자체가 없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이 안 된다는 거.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자, 경계표 담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공유물이에요. 근데 분할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통상 공유물이라고 한다면은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분할할 수가 없는 걸로 물어봐요. 세 가지요. 경계표담 공용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5번입니다. 가지가 경계를 넘었네요.
가지가 경계를 넘어서 예? 우리 땅을 침범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거를 청구한다는 거죠. 청구에 응하지 않죠. 임의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가 넘어왔다고요? 예? 가지가 넘어왔다는 거죠. 자, 여기가 갑땅이고 여기가 을땅인데 여기 나무가 있었나요? 나무가 있었던 거죠.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다. 그럼 냅둬요, 제거 청구해요. 제거 청구한다는 거죠. 제거 청구했는데 제거 안 해. 그러면 임의로 제거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땅을 팠던 심심해서 땅 파보니까 뿌리가 넘어온 거죠. 뿌리 같은 경우는 제거 청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임의 제거 가능. 그러니까 뿌리하고 가지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가지 같은 경우는 바로 제거해요. 물어보고 제거해요. 가지는 그래도 물어보고 제거하죠. 다 훤히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죠? 근데 뭐는 바로 제거 가능하다? 뿌리는 바로 임의로 제거 가능합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건물을 축조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라는 거죠.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옆에 건물하고 딱 붙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경계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반미터. 자, 그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오수를 저치할 지하시설 설치. 자, 이거는 경계로부터 2m 거리를 두라는 규정입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자, 156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여기 같은 경우는 상린관계 중에서도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주의토지 통행권, 오른쪽에 주의토지 통행권, 요 한 페이지를 이루고 있는 이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아예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들하고 앞에 봤었던 내용들 있죠. 이런 거, 경계 관련된 상린관계 이런 거 조금씩 섞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자, 219조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서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있다고요? 통로가 없다고요? 통로가 없어요. 맹지라는 뜻입니다. 현재 맹지라는 거죠.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를 갑소, 여기를 을소유요. 근데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 공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을땅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통로도 만들어가지고 갑이 왔다 갔다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통행권자라. 그럼 이때 을땅을 통행하는 거니까 을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되겠어요? 승낙 받을 필요 없겠어요? 승낙 안 받아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승낙을 받아야지 통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승낙 안 받아도 됐다는 거죠. 승낙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얘가 놀부일 수 있잖아. 을이 놀부일 수 있죠. 놀부. 네? 을이 놀부면은 갑이 좀 나간다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러죠.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뭐 점프해야 됩니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가 지나다니지 못한다고 해도 사람은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적어요. 자, 그래서 놀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승낙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맹지라고 한다면은 통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넷째 줄 봅니다. 조문 넷째 줄 보시면은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급적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아무리 토지 통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갑이 막 마음대로 막 길을 막 이런 식으로 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손해가 크죠. 그건 말이 안 되고. 네? 가급적 손해가 적은 장소 방법을 택해서 통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항 보시면요. 전항의 통행권자 같은 경우 통행지 소유자의 어떤 손해를 보상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갑이 통행권자고 을은 통행지.
네? 이 통행지의 소유자죠. 그럼 통행지 소유자는 어쨌든 통행권자 갑으로 인해서 어쨌든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고요? 보상 안 해도 된다고요? 보상해야 된다. 보상 의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의 의무가 있다는 거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유상이라는 거다, 무상이라는 거다. 유상이라는 거죠. 유상의 통행권이 일단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른쪽 가서 4번은요. 무상의 통행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4번에 지금 중간에 220조를 보게 되면은 1항입니다. 먼저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할 때 이때 토지 소유자는 공로 출입을 위해서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다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공주도 있었고 여기가 갑당, 오른쪽이 을당이 있어요. 근데 갑당이 맹지다 보니까 통로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통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왼쪽 땅이 갑하고 병하고 둘이서 공유하고 있던 땅이었고 공유하고 있던 땅이 분할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가 분할이 되거나 아니면 갑이 땅을 잘라서 일부를 병한테 팔 수도 있죠. 그래서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 이로 인해서 병은 기존 통로로 빠져나가면 되죠. 근데 갑은 다시 맹지가 됐다. 난 다시 맹지예요. 어떡할 거냐. 나도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갑이 만약에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럼 을이 열받잖아. 그죠? 내 땅이 무슨 공원도 아니고. 그럼 나중에 너네들 또 분할하면 또 새로 또 길 트겠네? 열받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존의 통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갑이 병 땅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요렇게 가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대신에 갑이 병 땅 밟을 때는 공짜 통행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무상 통행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항 보시면은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시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상 통행권에 그 사유가 지금 뭐랑 뭐가 있다는 거죠? 토지가 뭐가 됐을 때? 분할됐을 때. 네? 토지가 일부 양도가 있었을 때. 그로 인해서 맹지가 되었던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무상의 공짜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밑에 1번 단락에서요. 일단 첫째 줄 끝에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가 무상 통행의 사유고요. 자, 그리고 2번 단락 내려갑니다. 무상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와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당사자끼리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 줄에서 말하고 있는 승계인한테까지는 무상의 통행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병 땅 밟을 때는 무상 통행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갑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병과 당사자 관계거든요. 당사자. 근데 만약에 갑이요,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그럼 정은 승계인이잖아요. 그럼 승계인 정 같은 경우는 이 땅 맹지라는 거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알고 산 거죠? 너한테는 무상통행권이라고 해요. 넌 유상통행이라고요. 다시 유상통행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무상통행은 당사자 관계 속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시 왼쪽 갑니다. 이제 유상통행권 관련된 판례들 한 개씩 좀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첫째 줄 끝에 통로가 없는 경우. 통로가 없다는 게 바로 맹지일 때 인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단락입니다. 둘째 줄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통로가 있다고요? 통로가 없다고요? 통로가 있다고 통로가요. 이렇게 통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통로가죠. 통로가 있네, 통로가. 통로가 있다는 거는 갑이 갖고 있는 땅이 맹지라는 거다, 맹지 아니라는 거다. 맹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맹지 아니니까 통행권으로 가는 게 맞아요? 통로로 가는 게 맞아요? 통로로 가는 게 맞죠. 이 경우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통로로 나가게 되면은 둘러가야 되잖아요. 둘러가야 되죠? 둘러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리 아프죠? 갑의 입장에서 다리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가는 게 더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는 게 더 편리하니까 나한테 통행권 인정해줘.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통행권 인정 받으려면은 맹지여야 돼. 통로가 있다면은 통로로 가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통로가 있긴 한데. 통로가 있긴 한데 여기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지금 나오죠. 이용에 부적합한 통로예요. 길이 제대로 안 닦여 있다는 거죠. 막 여기 막 지뢰 깔려 있고. 지뢰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에 부적합해요. 이용에 부적합하. 통로가 있지만 이용에 부적합하니까 통로로 가는 게 맞다. 통행권으로 가는 게 맞다. 통행권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통로가 있더라도 둘째 줄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고 실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을 해주겠다는 판례죠, 지금. 자, 그 다음 3번 판례요. 이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으면 통로로 가는 게 맞죠. 통행권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네 땅으로 가는 게 더 편리하니까 나 네 땅으로 갈게. 아, 그거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인정 안 해줄 거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 4번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용법에 따른 범위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현재 용법. 둘째 줄처럼 장차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해가지고 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 현재 용법에서 최소한도로 인정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내려갑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지역권과는 다르게 항상 특정 장소로 고정돼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옮겨서 통행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7번 내려갑니다. 민법 219조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을 해주면서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손해보상 청구할 때는 통행권자한테다가 보상 청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을은 통행지 소유자 을은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갑은 을한테 보상해줄 의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보상의 의무가 있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을이 통행권자를 상대로 해서 이 손해와 관련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보상 청구를 저 갑한테다가 해야 된다. 통행권자 갑한테. 갑이 여기서 식당을 해요, 식당을. 저기서 식당하고 있어요, 식당을. 여기 식당 하니까 식당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식당 손님. 응? 식당 손님들 왔다 갔다. 을이 식당 손님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앞에 서가지고 통행료 500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보상 청구를 식당 손님들한테 청구하는 게 맞다. 통행권자 갑한테 청구하는 게 맞다. 예? 갑한테 청구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둘째 줄에 굵은 글씨 통행권자로부터 뭔가 허락을 얻어가지고 사실상 통행을 하고 있는 자들. 예를 들면 식당 손님들. 그분들께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8번으로 갑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이 상린관계 같은 경우는 소유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둘째 줄,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들한테도 상린관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주의토지 통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셋째 줄에 뭐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 뭐 명의 신탁자 이자들한테는 통행권 인정 안 됩니다. 자, 9번으로 내려갑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고 해도 나중에 공로가 개설됐다는 거죠. 여기를 싹 지뢰를 다 없애고 공로가 들어섰다는 거죠. 이렇게 공로가 들어섰다는 거는 더 이상 갑당이 맹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맹지 아니니까 을당으로 통행하는 게 맞아요? 바로 나가는 게 맞아요? 네? 그냥 바로 나가시면 되죠. 이제. 맹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통행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통행권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러면 통행권은 소멸된다. 끝난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상린관계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158페이지 오시면 이제 취득 시효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